안녕하세요. 노사라이브TV 신대표 신동훈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좀 이슈가 된 판결들 두 개가 있어가지고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최근 이슈가 되었지만 제가 이미 관련된 영상도 여러 번 찍었고 이게 우리 노동법에서 전통적으로 정말 많이 있는 사건입니다. 뭐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아니면 소송에 있어서 해고 절차를 준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판결이에요. 어떤 사례냐? 어떤 식당, 거기서 식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사업장은 모르겠어요. 식당에서 이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첫날부터 사실 좀 이상한 분들은 싹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첫날 보니까 일 개판으로 하고 둘째 날 보니까 뭐 지각을 했던가 했던 막 그러고 주변 동료들이랑 싸우고 해가지고 셋째 날에 이제 그 완전 사장은 아니고 점장 어떤 관리자 매니저가 불러가지고 처음에 한 이틀째까지는 좀 두고 보자 하다가 뭐 수습기간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지금까지 일한 거 돈 줄 테니까 그만 나와라 라고 하면서 기사에 금액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었더라고요. 뭐 30만 4천 원인가 일을 한 거 주고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해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부터 해가지고 해고 보유 소송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 지금 며칠 전에 판결이 법원까지 가서 나왔습니다. 법원까지 가서 나왔다는 건 아마 그 전에 노동위원회도 다 갔었다는 뜻이겠죠. 그건 정확히 기사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도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게 부당해고 지면은 사용자는 무조건 그 기간 정상적으로 일을 했으면 줘야 될 임금 상당액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지급하라.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크레인 운전사 얘기인데요. 광주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수습기간 있죠. 수습기간 보통 3개월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6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수습, 뭐 거기서 계약서는 뭐 회사는 시용이라고 하고 뭐 수습인이 시용인이 말은 많은데 어쨌든 간에 뭐 수습이나 시용이나 법적으로 큰 차이는 없고요. 6개월 동안 수습 시용을 했다가 이분이 이제 본채용이 뭐 좀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나 봐요. 여러 가지로 뭐 일도 크레인 운전사분께서 사실 크레인 운전사가 상당히 좀 귀한 편이긴 하거든요. 정확히 뭐 판결문에 그분의 뭐 업무 형태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회사가 수습기간 끝나서 본채용 거절을 하고 그걸 이제 회사에 그 회사 보면 인사 관련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수습기간 종료로 인해서 계약기간 만료다라고 이제 공지를 띄웠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부터 쭉 해가지고 광주지방법원이 행정소송이었겠죠. 이것도 제가 판정결문 원문은 다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부당해고다라고 판정이 나서 마찬가지로 몇 천만 원, 한 3천인가 4천만 원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3일 일한 사람 부당해고 판정 나가지고 임금 상당액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6개월 수습 만료, 수습기간,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해고나 다름이 없죠. 본채용 거절이라고 수습기간 끝나고서 해고한 사건인데, 이것도 몇 천만 원, 부당해고. 여러분, 이 두 사건은 회사가 해고를, 할 때 조금만, 진짜 한 10분만이라도 주의를 기울였거나 자문노무사를 썼으면 절대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이에요. 해고를 했을 때 부당해고가 난 게 이유가 부당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해고 절차, 즉 해고 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해서 부당해고 통지가 나왔어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그 일자를 또 적어서 서면을 교부를 해야 된다 써져 있거든요. 그거 안 해서 있습니다. 절차 위반.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고 법으로 다른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사회의 특징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사유도 중요하고 하지만 절차도 상당히 중요시 보거든요. 이거 실체와 형식이라고 하는데 실체적으로 이 두 사건은 해고 사유는 다 이제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절차를 안 지켰다 이거예요. 절차가 법에 써져 있으면 지켜야 됩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3일 일한 사람 뭐 해도 법에 절차가 있어요. 어렵지도 않잖아. 손으로 써서 줘도 돼. 당신 몇 월 며칠에 일 못해서 수습기간 종료, 수습기간 끝나고 평가를 했는데 안 돼서 해고야. 아니면 입사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첫날 싸우고 둘째 날 일 개판으로 하고 해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게 그래도 맞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뭐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게 해고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고가 뭐예요? 해고는 근로계약이죠. 사실 해고 사유 서면 통지라는 게 그냥 얼핏 보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지만 살짝 좀 더 밑단으로 보면은 계약의 해지 절차를 법으로 정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의 해지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경우는 근로계약 말고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우리 집 전세 계약이라든지 그런 거 해지할 때 집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해지하면 돼요? 물론 이제 사유야 뭐 내가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있지만 해지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특히 임차인이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해지 방법은 뭐 임차인이 뭐 2기 이상 연체를 하거나 뭐 그런 거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해서 뭐 상당히가 최고도 하고 해서 해지를 해야 된다. 해지 조건부터 다 정해져 있죠. 사실 해지 조건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근로계약보다 더 빡빡합니다. 이것만 있나요?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도 있죠. 가맹계약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제 회사에서 함부로 이제 뭐
아무 절차 무시하고 자를 수 없는 것처럼 가맹계약의 해지도 근로계약의 해지처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서 시정할 기회를 준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해지보다 훨씬 더 힘들죠. 대리상 계약, 상법에서 대리상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기간에 약정이 없는 대리상 계약의 경우에는 2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은 해고 예고는 한 달 전에만 하면 되고, 정확히 30일 전에만 하면 되고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수당의 발생만 나오는 거지 부당해고 여부는 무방합니다. 그 외에도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이런 걸로 해가지고 14일 이내에는 이건 좀 반대긴 하죠. 산 사람이 14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더라도 해지 가능.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계약의 해지 방법을 법으로 정한 계약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로계약도 다른 계약들처럼 해지 절차를 법에서 정한 것 뿐이고, 그 절차대로 법에서 하는 대로 했으면은 이렇게 절차 위반이라고 떠서 5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거 뜨지를 않아요. 진짜 이거는 기본적인 거를 지키지 않는 거고,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다른 계약들에 비해서 근로계약의 해지 방법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아무래도 좀 그런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해서 이제 내가 근로자다. 그런데 이렇게 법에서 정한 계약 해지 절차를 밟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 주변 노무사와 한번 상의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